과징금 과징금 이후에 어떻게 됐더라? 여기 아시는 분들이 잘 없으시잖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과징금 이후에 메이플 스토리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 설명드리려고 오늘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회장님이 메이플을 직접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 보니까 메이플을 대신 설명해 주실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메이플 얼마나 하셨죠? 저는 메이플 오픈 때부터 해가지고 2002년, 3년으로 기억하는데 3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메이플 계정 유료 9,000 계정 5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좀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플레이 시간으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플레이 시간으로 따지면 진짜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 한 16시간 정도 메이플 했습니다. 10,000시간 없이 깰 수 있습니다. 전 깼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그냥 넥슨 그냥 얼마였지? 116억 때려맞고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 혹시나 지금 메이플 스토리에 보보보가 뭐야? 황윤쇼 작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후의 일을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과징금만 맞고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일이 있었고, 뭐 2024년 1월에 과징금 부과가 되고 나서 2024년 3월부터였던가요? 소비자원에서, 한국 소비자원에서 메이플 스토리 환율 조작 피해자들에 대한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이 시작하게 됐고, 2024년 9월에 이제 또 소비자원도 역대 최다를 갱신하죠. 맞습니다.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 사상 가장 큰 규모인 80여만 명을 상대로 219억의 배상안이 마련되는 그런 또 대단한 단위의 집단 분쟁 조정 결정이 났고, 뭐 집단 분쟁 조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쪽 당사자가 다 응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넥슨이 그 조정안에 최종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2024년 11월에 제론자의 민사소송이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환율 조작에 대해서 넥슨이 이용자들에게 환불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판결이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넥슨은 지금 총 330억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어떻게 과징금을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왠지 모르겠고,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 같은 경우는 최대치를 추산을 한 거고, 그거보다는 작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보상이 됐겠죠. 그럼 과징금 이후의 행보는 결국 돈을 또 냈다인 건가요? 두 돈이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 공정거래위원회 낸 거는 제론자랑 이야기하면서 엄청 웃었어요. 애국했다. 116억을 국고에 환수시켰다. 근데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했다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넥슨의 결단이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전해 듣기로는 소비자원이 어떤 그 집단 분쟁 조정안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넥슨이 굉장히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어떤 소비자들의 보상을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왔다. 그런 부분이 이제 소비자원 관계자분들 이야기에도 좀 인상 깊었다. 다른 회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는데, 당시 넥슨은 굉장히 어떤 그 정말 이제 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그 신청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용자들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어떤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 715분 정도가 이제 단체 소송을 진행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3,000 몇백 분이 소비자원에 신청을 했고, 그게 믿기십니까? 제론자가 도합 한 300 몇십억을? 그쵸. 혼자 한 겁니다. 혼자. 사람 한 명이 기업한테 300억을 내게 했다는 뭐 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가 연 어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분이 뭐 그 이후에 어떤 언행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펙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참 다 지나고 나서는 저는 그렇게 좀, 물론 단체 소송이 나갔지만 단체 소송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소송에서 내린 집단 분쟁 조정안을 수용하고 이제 소송의 제기에 들어갔던 비용과 소송 제기 이후의 이자 상당액까지 넥슨이 보전을 해주는 걸 전제로 그 조정안을 수용하는 취지의 화해 공고 결정이 이루어졌고 상당히 많은 원고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말씀 다른 드리겠습니다. 사건 다 제쳐놓고 그냥 일단 이 사건만 봤을 때 넥슨은 굉장히 잘한 축에 속하나요? 그렇죠. 법률가로서 변호사로서 봤을 때 져야 할 법적 책임 이상을 부담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저로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네. 유저로서는 사실상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됐던 일이에요. 이게 뭐 법률적 뭐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마무리를 잘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무리 그냥 잘한 거지. 이게 뭐 법적 책임은 처음부터 안 했으면 그게 책임질 일도 없었고 이렇게 맞죠. 이러는 거 되는 건데 그냥 마무리를 잘했다. 저는 마무리를 그렇게 잘했다. 너무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책임을 지는 태도에 대한 어떤 찬사를 보내야만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차피 욕먹으면 이렇게 잘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니까 어찌되었든 책임감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리스펙을 하고 대신 이제 그 어떤 찬사라고 하는 게 과거 스스로 잘못했다라는 걸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서 지금 찬사를 보내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잘못의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기록에 남겨야 되겠죠. 이제 그 어떤 운영진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여러 노래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즐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됐는데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얘네 이전에 이렇게 확률 조작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웃음 소재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정도는 됐다. 이 정도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고 지금 게임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애쓰는 부분도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은 같이 노래 들으면서 좀 웃고 즐겨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신창섭의 은총 이후로 새롭게 떠오르는 우리 택진이 형을 쓴 택팝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홍보를 농담입니다. 위한 홍보를 위한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협회에 이제 변호사님 세 분 같이 와서 한번 법리적으로 한번 산산조각 내서 이렇게 한번 씹어 먹어보는 그런 콘텐츠를 제론자를 한번 모시고 진행해보면 어떨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우리 메이플 스토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일단은 그 옆에 메이플 유저분이 계시니까 이 법조인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게임 이용자 협회장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의의가 크다. 뭐 저희가 이제 메이플 스토리 유저들에게 국한돼서 이렇게 전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뭐 80만 명에 대한 보상 뭐 이런 이야기 이후에도 그냥 대한민국 게이머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메이플 스토리의 사태가 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확률 정보 공개법 작년 3월에 시행된 확률 정보 공개 의무의 근거가 되기도 했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하는 게임법이 3-4번 바뀌는데 어떤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법을 바꾼 그런 사태였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메이플 스토리 사례가 대법원 판결로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확률 장난을 친 사례들이 법원에 이제 소송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이 대법원 판례가 선례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저들에 대한 배상 책임과 환불 책임이 인정된 그런 방향의 어떤 좋은 사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게임계에 큰 욕적을 남겼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안에서는 또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용사님의 입장으로서 나쁜 점을 좀 얘기 드리면 너무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뒤에 민심을 잡겠다고 하면서 이제 리부트 월드를 폐쇄시켰다던가. 그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 리부트 서버가 처음 만들어질 때 말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게임사가 좀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들의 민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포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잘 나가고 있지만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소외된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좀 다 포용해서 가는 쪽이 낫지 않을까. 뭐 일단은 최근에는 뭐 밸런스 논란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QV 매소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체질 개선의 시도들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의도적인 희생이 맞습니다. 리부트 서버에는 있었고 뭐 그런 다양한 변화의 시도가 뭐 항상 성공적인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런 변화의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도 저는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외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또 배려는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혹시 저요? 메이플에 대한 메이플 좀 해보신 것 같은데 메이플에 대한 아무 말이나 남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형시켜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밸런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